안녕하세요. 2025년 6월 4일에 시행되었던 6월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통 문제는 5문제는 매우 쉽고 3문제가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속하고요. 이 중에서 소위 킬러 문항이라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통답게 시간을 전략해서 공통 문제의 문제를 최대한 맞히는데 에너지를 쓰셨어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통해서 5개는 좀 무리 없이 풀었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잘 되셨으면 나머지 3문제는 이제 점차적으로 역량을 증진시키면 되니까요. 공부하시면 충분히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23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죠. 6팩토리얼에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6호 30이고요. 24번 같은 경우 배반 사건이라고 나왔고, 자, 이 말을 보는 순간 이제 선생님은 집합을 이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A, B 있을 때 개역, 니은, 디귿, 리을로 쉽게 정리를 해놓고, 배반 사건이라는 건 니은이 공집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P, A 합 B가 1이다. 그 말은 이제 리을이 공집합이다. 그래서 기억 리을이 공집합이라는 사실은 여기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면 원래는 A가 아닌 거니까 디귿 리을인데 디귿을 의미할 것이고요. 디귿은 2 곱하기 여기서 A는 기억만 남았으니까 다음과 같은 식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기억이랑 디귿을 더하면 1이니까 자, 디귿 시의 2 기억이니까요. 3기억이 1이다. 그래서 기억은 3분의 1이다. 문제에서 이제 P, B를 물었죠. 디귿을 물었어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네,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x 세제곱의 개수. 네,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해줘야겠죠. 앞에 거가 3차가 가능하고 뒤에는 상수일 수 있겠죠. 다음에 앞에가 2차일 때 뒤에가 1차일 수 있겠습니다. 없죠. 자, 빠짐없이 중복 없이 셀 때는 항상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세셔야 하고 안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3차는 이항 정리 3개, EX가 3개고요. 마이너스 1이 2개죠. 거기다가 상수항은 1이네요. 2차는 2개만 선택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1을 3개를 선택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x가 있으니까 여기 또 1이겠죠. 그래서 이 두 녀석을 정리를 해주면 이제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 금방 하시니까 답은 3번이고요. 이 속도로 푸는 게 맞아요. 팍팍팍 푸는 겁니다. 한 문제다.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해서. 자, 26번도 3점이고요. 문제를 잘 보면 1부터 7까지 있고 모두 한 번씩 사용하라 했죠. 모두 한 번씩 사용하는 거니까 네, 순열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네, 일렬로 임의로 나열했을 때 양 끝에 놓인 카드가 자, 곱이 짝수다. 곱해서 짝수가 나오려면 이것도 다 지금 내신 문제랑 크게 다를 게 없죠. 짝짝 또는 짝홀 홀짝 이렇게. 자, 이렇게 배반 사건 3가지로 나뉘는데 이거는 여사건이 낫겠네요. 여사건으로 생각해 보면 홀만 따지면 되니까 전체에서 여사건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여사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사건은 앞카드랑 뒷카드, 그러니까 앞장이랑 뒷장 모두 홀수여야겠죠. 그리고 가운데 5장을 놓으면 됩니다. 자, 지금 홀수는 1, 3, 5, 7 4가지가 있죠.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1이라고 놓으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4가지나 됩니다. 1이 왔으면 나머지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대표성의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애들을 가운데 나열해주면 되니까 5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에서 빼기 그냥 나열하는 건 7팩토리얼이죠. 지금 확률을 물었으니까 경우의 수 문제죠. 4 곱하기 3의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7분의 5가 나오죠. 답은 5번이다. 그래서 소설같이 지금 4개를
풀어버렸 그런 상황이죠. 다음에 이 문제까지도 할만한데요. 27번도 보시면 회전 원순열 문제네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 게 5명이 둘러앉을 수 있고요. 남자 5에 여자 3명 있다고 합니다. 이 8명의 학생 중에 4명 이상의 남학생을 포함한다. 이게 4명 이상이란 말을 보고 이제 케이스를 나누는 거죠. 4명일 때랑 4명 이상이니까 5명일 때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테이블에 앉히면 되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4명이고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1명이면 먼저 선별하고 그 다음에 나열을 해볼게요. 그러면 남자는 5명 있었는데 4명 고르는 거고 여자는 3분 중에 1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순열에 앉히면 되는데 여자 혼자 있으니까 여자를 아무 데나 앉힐게요. 그리고 원순열은 1명을 고정시키면 원순열이 깨지죠. 그래서 여자분 여기다가 앉히고요. 나머지 자리에 이제 남자 앉히면 되겠죠. 남자들 앉히는 경우의 수는 이제 4팩토리얼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남자만 5명이니까 그냥 OC5 유일한 경우의 수고요. 원순열 그냥 바로 나타내 줍시다. 네, 24죠. 여기는 계산해 주면 5 곱하기 3 곱하기 4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15에다 24를 곱해야겠죠. 그러면 15에 24가 들어가니까 네, 360. 두 개 더해준 게 답이다. 그래서 원순열 푸는 방식이 이렇게 한 명 고정하는 거랑 그냥 원순열의 중복 나눠주기 방식 둘 다 일부러 사용해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5문제를 푸는 동안 막힘없이 술술 오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확통해서 이렇게 시간을 벌고 나머지 문제들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미적분이랑 시간 차이가 엄청 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세 문제는 미적분 하나 푸는데 막 10분씩 걸리는데 여기도 뭐 금방 풀면은 뭐 3분 안에 끝나는 것도 있고 길어봐야 5분 안에 끝나니까요. 자, 28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 좀 까다롭죠. 그래서 29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또는만 잘 해석하면 되는 문제죠. 우리가 A 또는 B를 해석하는 방법은 둘이 배반 사건인지 한번 일단 생각하는 거고요. 종속인 경우에는 배반 사건처럼 따로따로 더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빼주는 방식을 선택하죠. 또는 우리는 이거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한 다음에 A, B 둘 다 만족시키는 걸 빼줘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죠. 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주사위를 던져서 3번 던져서 순서대로 ABC라고 하자. 그래서 A 플러스 B가 8, 그 다음에 B가 C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가지로 하는 거죠. 크거나 같다를 보면 이제 중복 조합을 대기하고 있어야겠죠. 중족. 해서 먼저 A를 먼저 구합시다. A는 A 플러스 B가 8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C는 자유입니다. C는 자유롭죠. 그래서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천천히 다 세주죠. 일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하시고 해서 총 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 5가지 경우에 따라서 C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나와도 되니까 6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5가지, 여기는 뭐 1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6가지.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확률이죠. 확률이니까 이거 그냥 주사위를 던지면은 6의 세제곱인데 거기서 지금 특정한 경우는 6 곱하기 5, 30이다. 그래서 A를 먼저 구했습니다. 항상 그냥 약분 이런 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약분은 먼저 하지 마시고 B를 볼까요? B는 자 B가 C보다 크기만 하면 되죠. 같거나 크다. 그 다음에 이제 A는 자유다. 그다음에 A는 6가지가 된다 미리 써놓고 B가 이제 C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같거나 크다 이건 중복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크다는 조합이고 같거나 크다는 중복조합이에요. 이게 어려우면 개념 복습을 해야 한다.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6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3, 3이 나왔으면 3, 3이고 3, 4가 나왔으면 B가 큰 걸 가져가니까 자연스럽게 성립하겠죠. 그래서 6개 중에 2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다. 자, 이런 경우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6개이기 때문에 칸막이가 5개고요. 칸막이 5개에다가 지금 2개, 원래 있던 2개를 합치면 7개가 되죠. 그 7개 중에서 칸막이 자리를 뽑아도 되고 아니면 이 2개의 자리를 뽑아도 됩니다. 2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1 곱하기 6, 여기도 6세제곱. 자, 마지막 지금 A이면서 B인 거 세보고 이걸 빼줘야겠죠. 무슨 말이에요? A 플러스 B는 8이고 이면서 동시에 자 C는 B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다 세주면 돼요. 위에서 했던 거 그대로 적용되는 거니까 2, 6 3, 5, 4, 4, 5, 3, 6, 2 이렇게 5가지가 여기서는 될 것이고 이제 B만 보면 되죠. 이 B보다 작은 애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B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6가지겠죠. 그래서 C는 예를 들어 6인 것이고 이런 애들이 6개나 있는 겁니다. 5보다 작은 건 당연히 5개, 작거나 같은 거 4, 3, 2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다 곱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 더해 주셔야 되죠. 이거는 지금 각각 케이스니까 배반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가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5가지는 의미가 없네요. 다 더해야 되니까 각각 배반 사건에 따라 더해주면은 6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가 되고요. 자, 6, 4, 그 다음에 5, 3, 2 해서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세제곱에 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나온 애들 중간 과정에 동그라미를 칠걸 했습니다. 그래서 6세제곱에 쫙 해서 계산해 주는 거죠. 30 더하기 21 곱하기 6 마이너스 20 해주면 자, 여기 10 남고 21에 6을 곱하면 126이죠. 그럼 136. 네. 그러면 계산을 좀 천천히 하기 위해서 10 이렇게 해놓고 여기 6 해서 이렇게 2로 한번 약분을 해보고요. 이 친구 더해주면 63 더하기 5가 돼서 68이죠. 68은 네, 한 번 더 약분이 되죠. 34도 한 번 더 약분이 되죠. 그래서 17까지 27분의 17이다. 그래서 2개를 더해주면은 44가 답이네요. 그래서 계산 나중에 하는 것도 또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2개 나왔죠. 여기까지는 풀만했다. 교과서에서 나왔던 것들 그리고 내신 수준의 문제였다 라고 보여집니다. 28번이랑 이제 30번이 언제나 그렇듯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제 괴롭히는 건데요. 30번이 좀 더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28번은 지금까지 이제 안 나왔던 거 뭐가 있어요? 6월 모의고사에 조건부 확률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조건부 확률이네요.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조건부 확률 문제를 잘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 15개가 있고요. 상자 안에 ABC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자 ABC인데 공 집어넣는 거 중복조합이 처음엔 떠올라요. 하지만 이제 지켜봐야겠죠. 중복조합 결론적으로 중복조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되고 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가 3의 배수이면 즉 3, 6이면 그때는 상자에 각각 하나, 둘, 0 집어넣어라. 한 번에 3개씩 넣으니까 여기도 3번씩 넣네요. 그러면 이제 공 15개가 다 소진된다는 소리고 자, 3의 배수가 아니면 2, 4 1, 2, 4, 5겠죠. 이럴 경우에는 111 넣는다. 그러면 이제 A는 뭐가 나와도 1씩 넣으니까 최종적으로 5개 들어있겠네요. 변함없이.
그리고 B에 많이 들어가냐 C에 많이 들어가냐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을 A라고 하고 싶은데 A를 썼으니까 헷갈리니까 기억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니은 사건이라고 합시다. 기억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P 기억은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3분의 1이죠. P 니은은 3분의 2입니다. 자, 5번 반복한 후에 자,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일단 홀수래요. 홀수일 때 조건부 확률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지금 우리가 2 아니면 1이잖아요. B에 들어가는 거. 그럼 짝수가 계속 들어가면은 홀수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홀수가 하나 들어가거나 3개 들어가거나 홀수가 5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또는 뭐 B에는 최소 5개부터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사이에 5, 7, 9만 된다 해서 각각 케이스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니은이 한 번 들어가는 경우 니은이 3번, 니은이 5번. 그래서 홀수가 되려면 지금 니은이 홀수번 선택받아야 한다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죠. 니은이 한 번이라는 것은 당연히 기억이 4번이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4 기억, 여기는 2 기억, 여기는 기억이 없죠. 그래서 이거 각각 구해줘야 이제 분모가 되는 거죠. 분모. 그러면 일단은 어차피 우리가 홀수일 때, 자,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 A, B, C, D 다 썼으니까 이걸 이제 D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얘를 E 사건이라고 하면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 2바 D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P, D를 구해야 되고 P, D는 P, 2, 교, D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사실 지금 이 초록색, 이 초록색이 이거고요. 이 친구는 사실 이제 두 가지로 쪼개질 수가 있죠. 두 가지로. 그래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8개 이상 A의 공과 C 공 합쳐서 8 이상. 자, A 공은 5개 고정이고요. 5개 고정이죠. 근데 8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C가 3개 이상이야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개 이상이라면 3개 또는 4개 또는 5개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구할 필요가 없고 일단 분모부터 항상 구하는 게 좋아요. 분모를 구해봅시다. 지금 홀수 만족시키는 거. 첫 번째 경우의 수. 자, 기억 4번, 니은 1번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죠. 자,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5, 기억이 4번 들어갔으니까 9, 니은이 1번이니까 1 이렇게 되죠. 다 적어 놓을까요? 2 기억, 그 다음에 3 니은, 2 기억 3 니은은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5는 그대로 7, 3 하나 이동이 있고요. 3번 5 니은 같은 경우에는 5, 5, 5겠죠. 이거 쉽네요. 자, 그래서 이 경우랑 여기가 3, 5인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이따가 분자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분모 자리에는 전부 다 더해줘야 되니까 얘를 이항 정리로 계산을 해줘야겠죠.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돼요? 자, 5, C, 1 하겠습니다. 혹시 4로 해도 되는데 기억이 4번이에요. 기억은 지금 3분의 1이죠. 이게 4번. 모기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못 찾네. 자, 죄송합니다. 3분의 2 하나 이렇게 될 것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C 뭐 2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억이 2번, 그 다음에 3분의 2가 3번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5C5인데 그냥 0으로 하겠습니다. 5C5로 할까요? 그냥 어차피 5C5에서 이때는 5번 다 니은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귀찮지만 이제 다 풀었죠. 계산을 해주면 이제 답이 될 텐데요. 자, 1, 2, 3을 이제 다 더해 준 거에서 2, 3이 분자로 가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1, 2, 3을 뭐 계속 계산을 해 줍시다. 여기는 10 이렇게 되고 10에다가 8 곱해주죠. 그 다음에 여기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할 거니까 이제 분모는 없애면 이거 분의 80 더하기 32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10 더 많죠. 더해주면은 122 분의 112 약분이 2로 되면 여기는 56 61 해서 답은 61분의 56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선생님이 뭐 찍는 거에 대한 얘기도 가끔 하는데 28번 항상 찍기의 대상이 될 때가 있죠. 근데 찍기의 원칙은 변별력이 무뎌지면 안 된다입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이 무뎌질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평소에 말하는 그 찍기에 관련된 이론은 적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생님이 30 중요한 퍼센트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대략 원래는 35는 아닌데 35 정도로 보면 얼추 계산이 맞습니다. 35% 객관식 기준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 65%가 오답을 선택할 것이고 이걸 이제 4로 여러분이 나눠 보시면 얼추 계산이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6점 얼마 나오죠. 계산해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16점 얼마는 찍어서 맞춘 거다라는 거죠. 16점 얼마는 그럼 여기서 나머지 뭐 18점 얼마 아직 이제 경계가 이거는 좀 높긴 하지만 문제 맞춘 사람 중에 절반 정도가 찍어서 맞췄다.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기준이 34%, 33%에 34% 정도 됩니다. 거기서부터는 변별력이 사실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찍어서 맞춘 사람 비율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정답률이 35 아래로 이제 꼬라박는 애들 같은 경우에 선지에 분명히 매력적인 오답을 둔다던가 아니면 찍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오답을 고르게 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게 정통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정답률이 50% 이상 객관식인데 이 정도면 정답률 50%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고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굳이 얘를 정답자가 많은데 선지를 가지고 장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지는 정직하게 나온 겁니다. 선지는 56, 53, 50, 47, 44. 네. 그리고 앞에까지 문제를 다 맞췄다면 이미 앞에서 1번도 있고 5, 3, 3, 4 찍으려면 아마 2번으로 찍었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답은 5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찍는 게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정답률이 낮은 경우 그럴 때 적용하는 거고요. 어차피 못 푼 거니까 찍어서 틀렸다고 속상해할 친구는 없겠죠. 아무튼 찍을 때는 여러분이 이거다 싶은 그 느낌과 반대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문제는 풀어서 맞춰야지 찍을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 30번 문제죠. 30번 문제는 함수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제 시험 범위가 6월이다 보니까 정기 분포랑 통계적 추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함수 문제가 당연히 좀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왔다. 아니면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렵게 나와야 했으니까 경우의 수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함수를 활용하는 거죠. 항상 경우의 수가 어렵다 말씀드리자면.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일단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오래 걸리더라도 다 배반 사건으로 풀겠다 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후적으로 다 풀고 나서 이런 방법도 있네 저런 방법도 있네 연구를 해서 자 이런
깔쌈한 풀이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그날 컨디션이 좋고 또 그날 운이 좋아서 자기가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잘 보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났다는 건 이 문제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인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에 최후의 보루는 배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시간을, 원래 확률과 통계는 시간이 세이브가 되니까 그 세이브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배반 사건을 푸셔야 한다. 그러니까 30번을 지금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는 건, 내가 공통 문제에서 사실 22번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풀이가 됐다. 21번은 어느 정도 해놨다. 만약에 이제 22는 자신이 없고 21이냐 30이냐 고민하고 있으면 뭐 21의 시간을 쓰는 게 현명할 수도 있죠. 만약 30번 전혀 모르겠으면. 근데 22를 풀었든 포기했든 어쨌든 나는 30번을 지금 30번이냐 22번이냐 이런 상황이라면 이때는 22번보다 30번이 훨씬 확률적으로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30번에 도전을 하시되, 그때 배반 사건으로 푸는 걸 지금부터 연습을 해 주시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 심플합니다. 맨날 나오는 형식이고요. 1, 2, 3, 4를 대입해서 지금 오른쪽 식이 항상 만족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준 쌤이 항등식 문제는 늘 빈출 한 문제 정도는 나와야 한다. 그래서 미적분에서도 항등식이 사용된 게 킬러로 사용됐고요. 여기서도 사실 항등식이죠.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입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x는 1부터 쫙 다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죠. f2는 f1 한쪽으로 넘겨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f3은 f2-1이고요. f4는요 항상 f3보다 같거나 크죠. f5는 f4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는 그 경험의 차이인데, 항상 어려울 땐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예시를 더 해보는 겁니다. 하나 해보고 거기서 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화를 해서 나머지에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차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시도를 해볼 때 배반 사건을 활용해서 하면 풀이 과정에서 합리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대입해볼 거니까 하나 가정에서 해보고 배반 사건으로 나머지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략이라는 거죠. 다른 데서 시간을 쫙 세이브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적분 대비해서 지금 30번까지 오는 과정에서 확률과 통계는 시간이 20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도 세이브가 됩니다. 평균 20분 정도 세이브가 됐기 때문에 30분 문제에 시간을 10분 정도 투자하는 건 합리적인 행동이죠. 결국에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 입장에서 마지막에 남는 문제는 15번, 2번, 30번 일 확률이 높고요. 뭐 상황에 따라 30번보다 21번이 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어쨌든 내 손에 남는 건 최후적으로 6개에서 4개 사이로 좁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의 문제를 푸는데 50분 안에 끝을 내야 합니다. 나한테 남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4개에서 6개 문제, 나머지 이제 50번을 쓰는데 4개 남은 학생은 그 중에 한두 개는 이제 짧은 시간에 풀릴 거고, 전략적으로 어떤 문제는 20분 정도 투자를 해야겠죠. 자, 이게 지금부터 1등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문제도 지금 29번까지 잘 처리한 학생 입장에서는 30번을 맞이했을 때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앞에서 시간 다 써가지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30번을 풀 자격이 없는 학생이니까 그냥 틀리시고 뭐 다른 거 잘 맞춰서 점수를 확보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29번까지 큰 시행착오 없이 잘 풀었다. 그러면 30번 풀 때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10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배반 사건을 다 해줘라. 시행착오를 겪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홀수라고 했잖아요. F2가. 그러면 1이거나 3이거나 5인데 배반 사건이 3개밖에 없는데 이걸 뭐 다른 멋있는 방법으로 푸는 것보다 빠르게 배반 사건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1부터 해도 되고 3부터 해도 되고 5부터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이제 생각을 해보겠죠. 뭐부터 하는 게 나을까? 1부터 선생님은 처음 해봤어요. 근데 1부터 하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 1부터 하면 왜 복잡하냐면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 그래요. 봐봐요. 얘가 1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넘어가잖아. 그러면 F1은 이제 뭐 3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인데, 얘가 만약에 1이라고 하는 순간 F3이 전부 다 됩니다. F3이 전부 다 되면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잖아.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갈피를 잡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만 그것도 사후적인 풀이니까 시행착오를 겪었다 괜찮습니다. 시간을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5부터 하면 어떨까? 1부터 했다가 너무 어려워. 그럼 다른 거 풀다 또 왔겠죠. 그러면 아까 1부터 해서 안 됐으니까 5를 한번 넣어볼까? 5를 한번 F2가 5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5가 되면 여기가 4가 되잖아요. 그러면 F3이 4일 때랑 5일 때 확 줄어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을 전개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뭐부터 해보자? 5부터 해보자. 그래서 이게 케이스 1이에요. F2가 5일 때. 시험장에서는 뭐 이렇게 정갈하게 쓰지 않겠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얘가 5예요. 그러면 F3은 4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럼 F3은 4 아니면 5란 소리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4면 얘는 또 4 아니면 5인데요. 중요한 건 여기죠. 야, F4에다가 분명히 플러스 1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얘가 5면요. 얘가 5면 여기가 6이 돼요. 6보다 같거나 클 수는 없죠. 그러면 얘가 제일 큰 게 5였다고 가정하면 F4는 4가 돼야 되는 거고요. 얘가 4가 되려면 F3도 4가 돼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 5는 다 정해지는 거예요. 3은 4로 가야 하고요. 4도 4로 가야 되고 5는 5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팅이 돼버린다. 자, 그러면 1만 보시면 되는데 F2가 여기서 보시면 F2가 지금 5라고 했으니까 5 더하기 7은 F1 죄송합니다. 더하기 2는 F1 이렇게 되죠. 그래서 F1은 7보다 같거나 작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F1은 5가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F1은 5가지요. F1을 이렇게 보낸다고 하고 5가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2가 5로 갈 때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개였어요. 자, 이렇게 하나 정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히는데 지금 3, 4, 5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F2가 정해지면 얘에 따라서 F1은 좀 따로 노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F2랑 또 F3은 영향을 받죠. F2랑 F3은 영향을 받긴 하지만 여기서 F3하고 F4, F5의 관계가 더 뚜렷해요. F3은 우리가 이렇게 아는 개념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자면 F3과 4의 관계는 같거나 크다, 즉 작지 않다, 중조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죠. 얘는 중복조합이다. 중복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죠. 3, 4의 관계는. 4랑 5의 관계가 또 재밌는데요. 4에다가 반드시 1만큼 더 추가해준 애가 5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얘를 뭐로 바꿔버릴 수 있다? 등호를 빼서 크다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되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이제 그 다음 케이스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F2가 이제 3이라고 합시다. 이제 거꾸로 가는 게 낫다는 거. 시험장이면 뭐 이런 식으로 급하게 빨리 해서 하겠죠. 그래서 이때 물론 다 원펜으로 하겠지만 2는 3으로 갑니다. 2가 3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놓고 보시면 자, 아까 했던 거 자, F2가 정해졌어요. 3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F1을 정할 수 있죠. F1은 자, F2 기준으로 여기가 지금 3이 들어갔으니까 얘가 넘어가면 5보다 같거나 작다죠. 그래서 얘는 다 됩니다. 얘 다 돼. 5.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F3하고 4의 관계는 등호가 들어가야 하고 5의 관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가 3이니까 여기다가 3을 넣어보면 3은요 뭐보다 커요? 2보다 같거나 크죠. 3이 2보다 같거나 크다는 건 4도 2보다 같거나 크다는 거고 5는 2보다 같거나 크니까 3, 4, 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F5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쪼개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F5가 중요하죠. F5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F5가 3이라면 F4는 이어야 하고 F3도 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의 수가 한 가지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다. 근데 F5가 4라면 자 F4랑 3은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네 2랑 3이면 되죠. 2랑 3. 2랑 3. 자 이제 여기 F3이 2보다 같거나 크다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F5가 4라면 F4는 3 이하로 내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2, 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그냥 세봐도 둘이 나올 수 있는 게 2, 2, 3, 3, 2, 3 이렇게 세 가지다. 이렇게 카운팅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멋들어지게 쓰고 이제 뒤에서 좀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식을 정확하게 대입하기 위해서 여기다 어떻게 써주면 좋냐면 두 개 중에 2랑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뽑아주는 거죠. 중복조합 3C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일반화해서 풀게 됩니다. F5가 만약 5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3하고 4는 2, 3, 4 중에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2, 3, 4 중에 두 개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네, 중복조합 문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4C니까 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 곱하기 1, 3, 6 더해주면 10, 50개가 되겠죠. 위에 여기서 중간에 안 적어놨는데 여기는 5개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50개가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하겠죠. F1이 이제 5일 경우, F2가 5일 경우 했죠. 1일 경우 해볼까요? 여유를 갖고 배반 사건을 푸는 거예요. 항상 1, 2, 3 그리고 주관식이잖아요. 꼼꼼하게 해서 실수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F2가 이제 1이라고 정해지면요. F1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F3, F4, F5 이렇게 되겠죠. F1부터 보면 지금 F2 값이 1이라고 자 이제 여기가 1이면 넘어가면 3보다 같거나 작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얘가 F1이 3보다 같거나 작다. 이제는 1, 2, 3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얘도 세 가지밖에 안 되네요. 자, 이 F1하고 F3, 4, 5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저렇게 구별해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서로 독립이에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자, F2가 1이면 이번에는 F3도 실수 전체가 되죠. 실수 전체가 돼요. 아까도 한번 봤지만. 그러면 F5는요. 실수 전체가 되는 게 아니죠. 1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2부터 되는 거예요. 2, 3, 4, 5. 앞에서 한번 봤으니까 이제 여기서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라는 것은 둘이 1, 1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일하게 하나이고요. 3이라 F5가 이제 3이라는 건 얘가 1하고 2를 중복조합으로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3, 4가 1, 1도 되고 1, 2도 되고 2, 2도 되죠. 이렇게 직접 다 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세는 건데 이게 중복조합이니까 H를 활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C 2인데 3C 2랑 1이랑 같죠. 그래서 3C 1이라 적어주고 자 4개면은 자 F5가 4인 경우에는 F3하고 4가 1, 2, 3 중에 이제 두 개를 골라가지면 되겠죠. 다 세봐도 되겠지만 이제 혹시 틀리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조합 개념 써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개, 6개 앞이랑 일치하니까 지금 풀이를 보시면 여기에서 논리랑 여기가 똑같이 적용되죠. 그래서 좀 더 믿음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5가 오면 이제 1, 2, 3, 4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되죠. 중복을 허락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복조합 4개 중에 두 개를 뽑은 거니까 칸막이 3개고요. 칸막이 3개랑 지금 내가 공 2개 그렇게 하면 5, C 그 중에 공 2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3 곱하기 1, 3, 6, 10 더해주면 20이죠. 이게 60이 나오네요. 다 더해줬더니 5 더하기 50 더하기 60은 11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확률과 통계 문제 풀어봤는데 아직 잘 안 되더라도 이거 역량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통해서 기출을 통해서 훈련하면 길러지는 게 29번 같은 애들이고요. 30번 같은 스타일은 사실 배반 사건을 쪼개는 역량
키워야 되는 능력의 배양의 문제입니다. 29번까지는 복습을 통해서 학습하면 충분히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8번도 마찬가지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